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단결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근 KF-21 보람의 전투기 12대를 동시에 조립 중인 자동화 생산 라인을 공개하면서 세계 항공방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생산 라인은 단순한 조립을 넘어 고정밀 자동화 공정과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적용한 점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항공 전문지 에어로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리뷰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조차 아직 구현하지 못한 수준의 자동화 설비라고 평가하며 KF-21의 생산 속도와 정밀성 모두에서 신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 양산 1호기 인도를 앞두고 있는 KF-21은 불과 9년 만에 시제기 개발부터 양산 전환까지를 마친 기념비적 사례입니다. 이는 전투기 개발의 평균 20년을 소요하는 미국, 유럽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 기간에 해당하는 고속 성과로 방산 중견국을 넘어선 한국의 기술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소식은 KF-21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한 인도네시아에도 즉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언론 조나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며 향후 48대를 현지 조립할 계획이며 KF-21용 경납고도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동개발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 개발비 분담금의 20%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정치적 우선순위 변경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의 실질 기여율은 7.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제기 수령도 사실상 보류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 유출 이슈입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 기술진 중 일부가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촬영하거나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고, 이는 카이와 방사청, 국정원이 모두 관여한 민감한 사안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관련 사안은 공식적으로 봉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도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자격 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정부가 필요시 단독 개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이미 확보해 두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반면 KF-21의 글로벌 수출 전망은 오히려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중동과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실무 협상까지 진입한 국가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군사 전문 매체 아랍디펜스는 KF-21은 미국, 프랑스의 무기처럼 까다로운 수출 승인 절차가 필요 없고 다양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며 자국 운영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의 이상적인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KF-21 블록3 개발에 공동투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FA-50 계약 이후 차세대 고등기종으로 KF-21을 검토 중입니다. 필리핀은 FA-50 성능에 만족감을 표명하며 장기적으로 KF-21 수입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과도한 무기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운영 및 기술 이전 조건을 중시하고 있어 KF-21은 서방제 전투기와 차별화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라팔 도입,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 탐색 등 복수의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KF-21에 대한 미련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술 수준, 개발 진척도, 무장 통합성 면에서 KF-21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도네시안 디펜스 포럼은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주도했던 프로젝트에서 주변국보다 뒤처지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치적 결정이 더 이상 지연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분담금 납부와 기술 협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KF-21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F-21은 더 이상 실험적 모델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실제 수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성숙한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흐름에서 탈락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스스로의 방산 전략에 중대한 손실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서 점차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오히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방산 외교의 축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군사 전문 매체 아랍디펜스는 KF-21이 라팔의 글로벌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한국산 전투기가 기존 서방 무기체계의 대안을 넘어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팔은 오랜 시간 첨단과 안정성을 상징해온 고급 전투기였지만 실제 운영국들 사이에서는 높은 도입 단가와 제한적인 기술 유연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는 2016년 라팔 36대를 약 87억 달러에 도입하면서 국산 무기 통합과 유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다소는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에 소극적이었고 고객국의 요구보다는 자국 방산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돼 미국,
유럽 국산 무장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으며 운영국이 자체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과 비용 효율을 모두 중시하는 중동아시아 국가들의 최적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랍 디펜스는 이를 프랑스식 기술 통제의 폐쇄성과 결별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인도가 진행 중인 114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KF-21이 조용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라팔에 대한 불만이 재점화된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는 기술 공유와 운영 자율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변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정입니다. 사우디는 그간 라팔, 유로파이터, F-15EX, FC-31 심지어 튀르키예의 TF-X까지 다양한 기종을 저울질하며 공급국 간 경쟁을 유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지 언론과 업계 보도를 종합하면 KF-21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무기 국산화 전략에도 정합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사우디 국방산업자리 프로젝트는 단순 도입에서 벗어나 생산 라인 유치, 기술 이전, 현지화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사우디가 구상 중인 신형 전투기 수요는 최대 200에서 300대에 달하며 일괄 패키지 계약 방식이 일반적인 전례를 감안할 때 계약 규모는 최대 400억 달러 약 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항공기 수출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이 같은 흐름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중동과 남미 시장을 겨냥해 젠10시, 젠31을 앞세운 공격적인 방산 외교를 펼쳐온 중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KF-21은 중국이 직면한 가장 강력한 전투기 위협이라는 자국 내 분석 영상을 확산시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 반응이 아니라 실제 방산 전략의 재조정 필요성을 내포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KF-21은 하나와 이스라엘 ELTA가 공동 개발한 A사 레이더, 개방형 통합 무장체계, 디지털 전장환경 최적화 설계 등을 기반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자율성과 연결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지는 글로벌 무기 수요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러시아 수호이 57 도입을 검토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생산 차질, 기술 제재 등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했으며 현재 KF-21을 차세대 고등 전투기 후보로 본격 검토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중국 군용기 16대가 자국 영공을 위협하며 안보 충격을 경험한 이후 국방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산 FA-50M과 KF-21을 핵심 전력으로 설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과 군사기 지화는 단순한 외교 분쟁을 넘어 동남아 지역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와 공군 전력의 현대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중국 군용기 16대가 사라왁 해역 인근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한 사건 이후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산 수호이 30 MKM을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공군은 한때 수호이 57을 차세대 전력으로 검토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무기 생산 능력 저하와 서방의 부품 제재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빠른 양산 일정, 나토 표준 무기 호환성 그리고 한국의 기술 이전 유연성 덕분에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이미 FA-50PH를 도입해 실전 배치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은 KF-21을 통해 장거리 타격 능력과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중형 전투기 체계를 갖추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공군은 FA-50의 운영 성과에 큰 만족을 표하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가 축적된 상태에서 KF-21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그리펜 EF 모델을 제안했지만 필리핀 국방부는 센서 성능, 무장 통합성, 미래 업그레이드 가능성 측면에서 KF-21이 더 전략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중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 붕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진행된 훈련 중 중국 해군 항공대의 주력 함재기 젠15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기체가 수직으로 낙하하며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는 젠15의 고질적 결함으로 알려진 엔진 출력 문제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젠15는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참고해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중국 국산 FWSC 벤진을 탑재한 자체 개발 기체입니다. 그러나 해당 엔진은 출력 부족, 고온 내구성 저하, 비행 중 동력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무장 탑재량 제한, 항속거리 축소,
신뢰성 부족 등 실전 운용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도 젠15로 추정되는 기체가 하이난 인근 해역에서 추락한 바 있으며 당시 중국군 내부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번 사고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상정한 항공모함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와는 달리 실제 무기 신뢰도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전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6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젠36의 시험비행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는 마오쩌둥 생일에 맞춰 공개된 점에서 기술적 성과보다는 정치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형은 세련됐지만 실질적인 전투 성능이나 무장 통합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며 내부 장비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채 시범 공개에 그친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KF-21은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장거리 정밀 타격 무장 등 실제 전투 운용을 고려한 체계적 통합이 이미 검증되고 있으며 블록3부터는 무인기 연동, 스텔스 성능 강화, 국산 엔진 탑재 등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기술력과 탄탄한 양산 기반, 나토 규격에 부합하는 무장 통합성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즉시 운용 가능한 대안으로서 KF-21을 선택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KF-21 도입 추진은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 확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자 지역 안보 재편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기술적 신뢰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중 가치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지로 점점 더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아랍에미리트에 제안하며 F-35에 필적하는 전략 전력이라고 홍보했던 시도는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젠20의 핵심 동력 계통인 WS-15 엔진의 심각한 기술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WS-15는 2015년 시험 도중 폭발 사고를 일으킨 전례가 있으며 이후에도 내구성과 출력, 고온 내열성 등 전투기 엔진의 필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꾸준히 비판받아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엔진의 신뢰도가 미국의 F-35에 탑재된 F-135PW100 엔진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젠20의 수출을 철회했지만 실상은 해외 도입국에 납품했을 경우 내재된 성능 결함이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의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은 KF-21을 조립형 전투기라고 폄하하며 자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진입했다는 식의 기술적 우위를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KF-21은 A사 레이더,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디지털 전자전 장비, 개방형 아키텍처 등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한 기체로 단순 조립품이 아닌 자주 기술의 성과물입니다. 이미 미국산 미사일, 유럽산 무장, 국산 유도탄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설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는 운영국 중심 전략을 선호하는 중동 및 동남아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중국은 K9 자주포 수출이 세계 1위를 기록할 당시에도 처음엔 성능 미달이라 깎아내리다가 수출이 이어지자 오히려 왜 한국 무기를 사냐는 자조적 분위기로 돌아선 전례가 있습니다. KF-21 역시 같은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사우디의 젠12, 젠20 등을 제안했다가 모두 거절당한 사실은 중국 내 여론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부 중국 군사 포럼에서는 사우디는 돈은 많지만 바보는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안보는 미국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자국 방위력 자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당장 미국산 무기 시스템을 대체하기에는 기술과 인프라 면에서 여전히 제약이 큽니다. 이 틈새를 한국산 무기 체계가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알파제트 훈련기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프랑스산 항공기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프랑스 동부 공군기지 인근에서 공중 고개 비행 중이던 알파제트 2대가 충돌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기체는 프랑스 독일 합작으로 1970년대에 개발된 구형 모델로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앞서 라팔 전투기 2대 역시 공중 충돌 사고로 추락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프랑스 정부가 내세우는 고급 전투기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F-35의 킬스위치라 불리는 원격 무력화 기능이 내장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캐나다, 포르투갈,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도입 재검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무기 운용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찾으려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FA-50과 T-50 계열 훈련기는 무사고 기록과 실제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에서 대한민국 블랙이글스가 선보인 공중 고개 비행은 세계 항공업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한국 항공기의 정밀성, 신뢰성, 운용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보유한 프랑스제 알파제트 훈련기 40대 중 일부가 최근 충돌 사고로 추락하면서 노후화된 훈련기 체계의 한계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240여 대의 F-16 54대의 라팔, 43대의 미그 29 등 중동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전투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조종사 양성을 위한 현대적 훈련 플랫폼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구형 중국제 K-8 훈련기는 전술 입문 단계 이상의 교육이 사실상 어려워 실전 전투기를 훈련기로 사용하는 비효율이 고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산 T-50 계열 항공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집트는 이탈리아 M345, 중국 L-15, 튀르키예의 휴리제트, 체코 L-39NG 등 다양한 기종을 비교 검토했지만 FA-50이 실전성과 기술 신뢰성을 모두 입증하며 최종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단순 도입을 넘어 한국항 공우주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조립 생산, 나아가 아프리카 주변국 대상 공동 마케팅까지 추진하는 이른바 플랫폼 파트너십 전략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FA-50은 단순한 고등훈련기를 넘어 전술 입문기 경공격기 역할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이집트가 대규모로 운용 중인 F-16 전투기와의 호환성이 뛰어나 조종사 전환 교육뿐 아니라 실전 운용 측면에서도 탁월한 연결성과 유지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점은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면서 명확히 입증되었고 이집트도 같은 논리로 접근 중입니다. 카이는 과거 페루의 KT-1 훈련기를 납품하면서 현지 조립 경험을 쌓은 바 있어 이집트 내 FA-50 최종 조립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이집트는 유럽산 미라주 계열 전투기의 교체 수요를 안고 있으며 KF-21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FA-50에서 KF-21로 이어지는 체계적 항공 전력 전환 구도가 이집트 공군 전략에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필리핀도 FA-50의 블로기시 모델을 추가로 12대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FA-50의 실전 경험과 운용 효율성은 필리핀 공군 내부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KF-21을 중형 다목적 전투기로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이는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이 곧 KF-21의 잠재 고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KF-21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 거점 마련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KF-21 공동개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논란 등으로 신뢰도에는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술 이전은 제한화돼 라이선스 생산과 수출 전초기지 역할로 제한하는 현실적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신임 대사가 KF-21 기술 유출 문제가 협력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고 카이와는 930억 원 규모의 KT-1 수명 연장 사업을 체결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생산 라인이 확보된다면 자국 수요 48대는 물론 동남아 이슬람권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국적 전략 거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KF-21의 후속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기술력과 자금력을 모두 갖춘 사우디, UAE와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는 생산과 마케팅 중심의 역할로 전환하는 투트랙 전략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1999년 창립 이래 단 한 건의 치명적 사고 없이 26년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3조 9,8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4조 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FA-50에서 KF-21까지 이어지는 한국산 항공기는 이제 세계 항공무기 시장에서 단순 수출품이 아닌 고도화된 국가 간 파트너십 플랫폼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기존 전투기 체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국가들에게 전략적 전환점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 정보를 매일 신문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